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2교시입니다. 2교시에는 1교시에 작성한 우리 마인드맵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은 합리적인 포트폴리오인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우리 학생들의 역사가 모여있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진로 준비를 했는지, 어떤 취업 준비를 했는지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들로 묶여있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묶음 안에는 우리 학생들의 대학 시절의 교과 내용, 비교과 내용, 대외활동 내용, 과제물의 평가 내용,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나 직무 경험 사항들이 모두 다 함께 묶여져 있는 토탈적인 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일기를 계속 썼던 거 기억하세요? 일기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일기를 쓰면서 나의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다 보면은 다음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포트폴리오로 나의 능력을, 나의 성과 관리를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부분도 역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성공으로 이 포트폴리오 파일을 보면서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교과, 비교과, 그리고 과제물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들은 나의 학점 관리에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학점을 관리를 잘하고 목표 관리를 잘하고 나의 역사 관리를 잘하게 되면 당연히 졸업 후에 취업도 성공적인 취업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포트폴리오는 나의 역사를 모두 다 모아두게 되고요. 차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 학생 포트폴리오 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 내가 희망하는 직무와 연결되는 내용들만 도출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취업 포트폴리오로 만들기도 합니다. 직무에 적합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희망 기업, 산업 분야에 적합한 내용인지 점검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취업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인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교과를 들었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쭉 조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내가 희망하는 직무를 분석하는 부분, 내가 희망하는 회사를 분석하는 기업 분석 부분, 거기에다가 학교의 활동 내용들, 경험 내용들을 활동 연대기로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습 성과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해두고 나의 경험들을 모두 다 정리해두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취업에 활용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셔야 되는지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예시 상황도 보시면서요. 내가 취업 포트폴리오로 기업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예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로 우리는 자기 이해, 나를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서서 마인드맵 시간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마인드맵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탐색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자기 탐색이 필요합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탐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이해하는 진단지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진단지 같은 경우에 1교시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매 기간별로
내가 정한 기간이 1년이면 1년, 분기면 분기별로 진단검사를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향이 변하는지 확인해 봐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검사일자 체크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자기 이해 항목이고, 자기 이해에는 여러 가지 진단이 있다. 그 진단지에 검사 방법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MBTI, 홀랜드, 디스크, MMPI, 기타 등등의 검사 유형을 쭉 나열을 하고요. 검사 방법에 맞는 나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내 유형에 관련된 나의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검사 일자를 작성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에 작성이 된 페이지가 있다면 그 페이지를 기록을 해둡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한눈에 보이는 파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인쇄해서 프린트화해서 종이로 가지고 계셔도 되지만 파일링 하시는 게 편하다고 하면 이 페이지를 파일 이름으로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 검사 일자를 체크하는 부분은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들의 성향이 변화하기 때문에 검사 일자를 체크해달라. 검사 일자별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나의 역사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는 자기 이해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어떤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나의 역량을 강화했을까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개인 역량 강화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교육 내용이 있고요. 비교과 활동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과 교육 내용들은 나의 과목별로 학습 성과를 정리해 보시는 부분, 교과 과정에 연결이 된 학습 실적을 정리해 보시는 거, 과제물, 팀 프로젝트, 성적, 그리고 실습 내용, 기타 등등의 모두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사실은 매 학기 열심히 수업을 듣잖아요. 매 학기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 과제물을 작성하고 그 과제물을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과제를 냈는지, 어떤 학습을 했는지 내 머릿속으로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시간을 보냅니다. 4년의 시간을 쭉 보내고 나서 2학년 때 뭐 배웠더라? 직무 역량과 관련된 건 무엇이더라? 그때 생각하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정리하고 또 정리하라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하는 내용 중에서 교과 내용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 자료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비교과 활동 자료에는 학교를 통해서 들었던 교육 내용들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활동했던 것이 있다면 그 부분, 자격증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자격증 취득 내용, 교내의 비교과 프로그램까지 상세하게 항목별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항목별로 작성할 때 차후에 이것을 가독성 있게 취업 포트폴리오에 남기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이 남아있게 되면은 조금 더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는 취업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수행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진들, 미리 살아있는 현장 사진들을 체크해 두실 수 있도록 하고요. 과제물, 교과목, 팀 프로젝트,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기타 등등의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자료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사실 혹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사실들을 잘 기록을 해두시게 되면 차후에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자기소개서 작성해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 제목만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들과 함께 내가 알게 된 것, 힘들었던 것을 작성했다면 극복 방안, 극복하면서 느꼈던 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인 역량 강화를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 한눈에 들어와서 조금 더 내가 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표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살펴볼게요. 어학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학 능력 중에서도 제2 외국어는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 외국어는 어떻게 되는지, 자격사항,
그리고 수상, 장학금 수혜 사항이 있다면 수혜학기나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십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외에 개인 역량 강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활동한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도 좋습니다. 기타 등등의 교내 활동이 있다면 교내 활동, 인턴십, 그리고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기타 활동이 있다면 이 모든 활동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십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활동명, 내용, 기간 등의 간단 요약분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이 요약 내용에 따라서 아래쪽에 상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첨부 파일을 청구해서 현장 사진, 알게 된 점, 힘들었던 점,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 이것을 하면서 교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시고, 인턴십을 했다고 하면 인턴십을 할 때 직무를 수행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직무 수행한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시게 된다면 차후에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와 연결되는 연결코드, 똑같은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녹여낼 때 좋은 나의 취업에 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했더니 내가 지금 학습하는 교육 및 훈련들이 어떠한 직무 역량과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도 조사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직무 역량과 연결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난 차시에 지난주에 했던 직무 역량을 분석하는 NCS 홈페이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교과목과 연결해서 보는 역량을 가지시게 되면 조금 더 탐색 능력이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포트폴리오 안에 예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런 내용을 담으면 좋습니다 라는 것을 항목별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 포트폴리오를 예시화해서 사진을 찍었다면 이 사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두이노를 만드는 것에 교육과정을 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긴 기간 듣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스마트 디바이스 구현이라고 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능력까지도 갖추어야 되겠죠.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사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때는 내가 찍었던 혹은 내가 구현해냈던 내가 해냈던 작품과 함께 어떤 교육을 들었는지,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만든 작품은 작품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작품의 특징까지도 작성을 해주시고요.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팀에서 함께하고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나의 역할,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특징을 만들어내는데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도 포트폴리오 안에 기록이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작품은요, 취업 포트폴리오로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취업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의 직무와 연결이 될 때 혹은 산업 분야와 연결이 될 때 작성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 두실 거는요. 이건 취업 포트폴리오에는 이 내용만 기록을 하신다면 내가 자료를 준비할 때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 내가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꼼꼼하게 학생 포트폴리오, 그러니 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파일에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기업에 제출하는 취업 포트폴리오는 이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의 요약본을 사진, 교육명, 교육기간, 작품명, 작품의 특징, 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인사 담당자가 보고 싶어하는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예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예시는요, 사회복지기관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습 기간명, 실습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수행했던 직무는 무엇인지, 직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배운 점을 기록해 주시고요. 실습 일지를 잘 모아 두셨다가 실습 일지 중에서도
꼭 이 기관에 나를 어필할 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만 캡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또 실습 기간에서 실습 일지를 작성하고 나면 나의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 평가 중에서도 내가 열심히 했다, 이 사람은 성실하다, 열정적이다, 혹은 이런 부분에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평가들은 이렇게 캡처를 해서요, 포트폴리오 안에 예시에 삼게 되면 이 사람은 실습을 가서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의 평가까지도 포트폴리오 안에 담게 되시면 나는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혹은 타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서 쭉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은 아마 실습 기간 동안 했던 직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죠. 나는 이런 직무를 수행했고요. 이 직무 수행을 통해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저는요, 이런 직무를 수행했고요.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휴대폰 활용 교육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런 직무를 수행했고요. 이 직무 수행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때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기관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잘 담아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같이 연결지어서 드립니다. 또 다른 실습 함께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실습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는 어떤 실습일까라고 보면 우리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캡스톤 디자인의 교과목을 듣게 되면 사실은 직무 관련 포트폴리오 예시 안에 또 담을 수 있겠죠. 모두가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캡스톤 디자인을 모두가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캡스톤 디자인에서 어떤 작품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했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학기에서 한 학기의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1년의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이 아니라 대학생 캡스톤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구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품명, 활동기간, 작품의 특징, 왜 우리의 작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수상을 했다면 수상 관련 내용,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그리고 이것을 관찰해보는, 이것을 확인해보는 사용자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와서 방명록을 작성을 해주겠죠. 그 방명록 속에서도 우리의 캡스톤 디자인의 작품과 연결이 된 방명록 내용이 있다면 방명록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사진을 꼭 찍어두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캡처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사용자들의 좋은 반응까지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대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그때 내가 했던 역할은 무엇인지, 이것을 하면서 회의록 활동 일지가 매주차, 매일 있을 겁니다. 그 활동 일지들을 남겨둘 수 있도록 하고요. 활동 일지는 학생 포트폴리오 안에 전체적으로 담겨두고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사해서 나만의 파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활동 일지 안에 팀 프로젝트의 내용이라면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형광펜이나 또 다른 표시를 해서 이 활동을 할 때 내 역할이 무엇이었다는 걸 옆에다가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 일지를 개별로 체크한다. 개별로 체크한 부분에서는 내가 했던 활동 내역을 잘 기록해 둔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차후에 취업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할 때는 그 활동 일지의 내역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약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품 계획표도 우리가 세우게 되겠죠. 그 작품 계획표는 중간중간 수정이 되게 되겠지만 역시 학생 포트폴리오 안에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취업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내용만큼 발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사진 촬영 같이 꼭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도 내 얼굴이 예쁘게 나온 사진요?
아닙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작품 위주, 활동 위주의 사진들이 남아야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회의 사진 찍겠습니다 라고 하면 회의하는 척하는 사진들 많이 찍죠. 정말로 회의 같은 사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회의 사진이 과연 직무 경험 관련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활동하는 대외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생동감 있는 활동하는 사진들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진들을 촬영하시는 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사진이 될 겁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사진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쭉 했다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포트폴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학생 포트폴리오로 취업 포트폴리오를 발치를 해볼 겁니다. 취업 포트폴리오로 발치하기 전에 우리들은 해당 기업은 어느 기업인지, 이 기업의 직무는 어떤 직무를 내가 원하는지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취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포트폴리오 안에 나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내가 주로 했던 활동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활동 내역에 따라서 유리한 기업이 보일 겁니다. 희망하는 기업과 희망 직무를 정합니다. 그 직무를 정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직무 능력이 필요한지 직무 능력을 분석을 해주고요. 직무 능력의 분석이 끝나고 나면 나의 역사인 학생 포트폴리오 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미래 설계와 연결되는 희망 기업과 그리고 희망 직무와 연결되는 내용들을 도출해서 로드맵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은 넘치는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의 자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취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생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기 위한 수학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취업 포트폴리오로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3학년인 학생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잘 기록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기록 안에는 기존에 했던 기업들의 역사들도 기록을 해보고요. 때에 따라서 앞으로 실습이나 캡스톤 디자인이나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은 앞에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그러한 사진들을 활용해서 사진 촬영이나 포트폴리오 예시 활용을 잘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포트폴리오는 나의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포트폴리오는 나의 취업 스킬을 향상시킵니다. 학습 포트폴리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학년 학생들에게 여쭤볼게요. 4학년 학생들 이제 취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 내 역사가 무엇인지 줄줄줄 모두 다 쓰기 쉬웠나요?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입사 지원서 안에 써야 될 칸은 많은데 내 역사가 없어서 작성할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입사 지원서 안에 자기소개서는 과연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취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1단계, 먼저 문서화합니다. 문서화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화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2단계, 성찰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합니다. 내가 이 정도 준비됐구나. 나는 이 정도 준비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 채워나가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모두 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내 능력을 한눈에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나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나의 능력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나의 역사가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4학년이 남았다면 4학년의 현장 실습을 앞에서 했던 내용처럼 꼼꼼하게 정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4학년인 학생들은요. 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서 그 내용들을 발치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꼭 만들어내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자,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날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에 한 명인 리처드 브랜슨이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나요? 라고 기자가 물었죠. 브랜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게 가장 중요한 물건은 뒷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작은 노트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요, 반드시 가지고 다니죠. 저는 이 노트가 없다면 지금 현재 버진그룹을 이렇게 지금처럼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이 노트에는 뭐가 적혀져 있을까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행동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 같이 살펴볼까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오나시스가 대답했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교훈을 알려드리지요. 우리 학생들은 예측이 되시죠? 포트폴리오 학습했습니다. 기록하라 했습니다.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뭐든지 기록하세요. 지금은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 항상 가지고 있죠. 핸드폰의 메모장은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순간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도 기록해 주시고요. 혹은 내가 과제물을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기록을 해주세요. 기록을 하신 후에 나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라고 고민도 해보시고요. 과제물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 혹은 부족한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그 평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는 조금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